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설 연휴를 맞아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명절 때마다, 한국에서 명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싸하게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실 필요 없는 거죠. 뭐 조국을 떠나 계시지만은 아주 행복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칼럼에 앞서 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입구에 요즘 무엇이 놓여 있냐면은 그 문재인 촛불 개헌에 참여하자라는 그러한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서명대를 제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의 앞에다가 비치해 놨습니다. 문재인 촛불 개헌, 이따가도 제가 칼럼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 촛불 개헌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문재인 촛불 개헌이 얼마나 위험한 저희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불순한 그 저희를 갖고 있느냐라고 지하철 안에서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요즘 돌아다니길래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협조 그래가지고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파트 앞에 비치되어 있는, 제가 보기에 관건이 다분히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100% 찬성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는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유재산, 이런 좋은 휴대폰, 여러분들의 좋은 옷, 이런 것은 모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윤창중 칼럼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가 이제 9개월이 넘어갑니다. 이번 그 평창 올림픽까지 우리가 이제 다 겪어보는 건 되는데요. 이 문재인 정권을 9개월 동안 겪으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한 그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큰 그 그림이 뭐냐 도대체? 이 빅픽처가 도대체 뭐냐 대체?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 정말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황당한 이 시츄에이션을 과연 누가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준비하고 조정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은 과연 어느 작자가 하고 있느냐라는 그 큰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뭐 매일매일 속을 썩이면서 스트레스 확 받아가면서 그 왔는데, 그것을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과연 이 문재인 저 세력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목표, 그 방향이 과연 도대체 뭐냐? 그 빅픽처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채가 있죠. 국채.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채에서부터 대한민국을 탈색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지금 그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충전재는 뭐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 이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 이 국가 중심 세력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빼버리자. 다 탈색시켜버리자. 이것이 바로 이들이 노리는 빅픽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9개월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낌새를 차려왔지만, 이제 평창 올림픽을 완벽한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어 버린 그 장면, 그 현실까지 우리가 오게 됨에 따라서 과연 어디부터가 잘못된 거였느냐, 또는 어떤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구하고 있다는 그 낌새,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 단초가 뭐냐?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사파 운동권, 김일성주의자인 임종석을 앉힌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앉힌 거.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지했어야죠. 이걸. 정말 저 윤창중이가 개거품, 어제부터 자꾸 제가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런 개수작에 개거품 물고서 절대 이것은 임종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이 정면 저항한다든가 정면 도전한다는 그런 의식이 체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그냥 넘어가 줌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9개월 동안 겪어온 그 모든 황당 시츄에이션은 그 컨트롤 타워가 임종석이고, 그 임종석이가 아주 능숙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그 탈색시키고 그 빼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2018년 오늘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관한 정확한 정세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인화성, 그 폭발성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전대협 3기 의장이 뿐만 아니라 바로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제 이 축출하자, 우리끼리 조국 통일하자 말이죠. 정말 통일의 꽃이다 해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준 그 배우 핵심 인물인 임종석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힌 그 배경이 뭐냐. 임종석이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유체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내장하고 있는 그 충전자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준, 임종석의 사유체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건 뭐냐? 그건 주사파 논리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무슨 색깔론도 아니고 인신공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야말로 팩트죠. 팩트. 젊은 시절 임종석의 두뇌를 지배했던 사상은 뭐냐? 주사파 김일성주의 아닙니까?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이 임종석의 그 과거 전력을 갖고 그걸 키워드 삼아서 문재인 정권의 9개월을 해석하면 그 흩어진 그 조각조각을 다 꿰을 수가 있어요. 정말 구슬을 꿰듯이 꿰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빅피처의 첫 번째 건 뭐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적인 것을 다 빼기 위해서 탈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국가 중심 세력, 그 주류 세력을 괴멸시켜야 되겠죠. 괴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주류 세력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세력이었다. 청산의 대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9개월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그 정치보복인데, 이건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그 전 정권 또는 전전 정권, 그리고 노무현의 자살을 불러온 이명박에 대한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국가 주류 세력을 완전히 바꿔보겠다는, 바꾸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한 기획이죠. 기획. 첫 번째가.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왜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표현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느냐. 그 자유를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1948년 재헌헌법에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걸, 그러한 기치를 내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 그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올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 그건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예컨대 윤희상이라던가 또는 이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라든가 통역당 사건 20년 20개월 20일을 살은 형무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치를 올린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지하 정당 조직, 그 통역당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20년 20일을 징역살이한 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세력, 이 과연 노리는 게 뭐냐 이거죠. 따라서 그 이승만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시킨 그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의 아버지란 그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들의 철천지 원수고 주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들의 주적이냐.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건국돼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김대중 자서전에도 분명히 자기 손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의 집권은 대한민국의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승만의 건국, 대한민국 건국은 국가적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 일련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인 거죠. 그것을 이번에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더 공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만 한 상태에서 공산화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산업화, 소위 말하는 근대화, 이걸 통해서 그 공산혁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게 누구냐? 만든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이번에 최순실 씨가 20년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최고 형량을 때릴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 그러한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이들은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그 색채를 탈색시킬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게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그러한 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아예 탈색시켜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채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그 엄청난 이 정변, 하나의 정변이 정변, 그 정변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는 임종석으로 보는 거예요. 임종석. 지금 그 임종석이가 이 작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이런 문제로 인한 잡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임종석은 아주 능숙한 인물인 거죠. 능숙한 인물이에요. 정말 청년 시절
주사파 그 세계에서 살면서 그 갈고 닦은 그 실력이라는 것은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우파의 그 씨를 말리는 작업, 그 컨트롤 타워를 임종석이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거죠. 보수 우파 세력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단순히 탈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의 북한 또는 북한의 종속 국가화하는 거예요. 북한의 종속 국가화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북한의 종속 국가화, 제2의 북한화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세력은 그 집권하기 9년 동안 참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면서 풍찬노숙하면서 그 준비해온 어떠한 청사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기 위한 그 청사진을 준비해 온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광흥창역에 있는 역에서의 지금 정무수하는 한병도라던가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느냐라는 그러한 그 기획을 했다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들이 노린 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권 초반에 실현시키자라는 목표를 집권하자마자 그 추진을 한 거죠. 추진을. 그래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임종석을 앉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에는 서훈이,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을 앉힌 겁니다. 이번에 이 세 명이 전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북 3인방을 그 포석을 놓을 때에 정말 또 조윤창준이가 얼마나 개거품을 물면서 이들을 그 자리에 앉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참 토로를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결국 뭐냐? 그냥 다 넘어갔어요.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대북 3인방이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그 요직에 중용이 되면서 오늘의 이런 그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든 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은 정말 촘촘히 준비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하나둘 다 꿰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씨가 느닷없이 그 평창행 KTX 그 전용 열차 안에서 평창 주간방송사 그 미국의 NBC하고 인터뷰를 하죠. 거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겠다. 정말 그 소리를 들어서 저는 머리가 한방 땡 하고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남북 공동 입장, 공동 선수단, 북한 공연단, 박남, 현송월, 김영남, 김여정, 그다음에 응원단의 들이 강릉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러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은 뭐냐? 이 대북 3인방과 김정은과의 내밀한 의사소통, 협의, 내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그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냐? 임종석이다. 그 임종석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조명균, 이렇게 대북 3인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제 소위 말하는 쇼의 연속이었죠. 계속 쇼의 연속.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넋을 빼놓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데 그 많은 그 분석가들이나 또는 외신에서 넋을 뭐 빼놓았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역효과, 그 저항감, 그 반발 심리가 지금 거의 폭발 지경에 있다. 여기에 성냥불을 그어대면은 완전히 저는 폭발할 단계에 왔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쇼가 이어져 오다가 소위 말하는 그 남북 정상회담 카드, 그걸 김정은이가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내놓는 그러한 이제 쇼를 한 거죠. 이러한 쇼와 쇼의 연속을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북한은 극장국가라 합니다. 극장국가.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선전선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게 김정일이가 그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그 정권을 물려받은 세습 받게 된 것이 삼촌 김영주와의 엄청난 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김정일이가 정권을 먹게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준 게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죠. 김일성이가 우리 아들이니까 정일이한테 정권을 준다? 그게 아니고 자기 동생 김영주하고 자기 아들 김정일과 엄청난 피 튀기는 경쟁을 했죠. 그 경쟁에서 김정일이가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극장국가죠. 극장국가. 그 뭐 피바다다 하는 그런 공연 예술. 그 공연 예술로 북한 주민을 완전히 휘어잡은 거죠. 그 저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기에다가 바로 이 임종석이 누굽니까? 주사파. 그 80년대 김일성 그 주의자 그 세력 속에서 체질화된 그 선전선동, 이런 것이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된 거죠. 시너지 효과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를 원하는 평화올림픽이고, 평화올림픽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평양올림픽이란 이야기예요. 집권 세력이 처음에는 뭐 평양올림픽이라는 그런 말에 굉장히 발끈하더니 이제 지금 뭐 평양올림픽을 해도 뭐 그냥 오히려 반가워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평화올림픽이야. 평양올림픽, 그래, 우리는 평화올림픽이야. 오히려 이렇게 훈장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임종석은 이제 말이죠. 개헌입니다, 개헌. 개헌 문제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벌써 24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이 지금 이 순조롭게 일정 속에 들어가니까 느닷없이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게 지금 청와대 직속인데 이 위원장이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극단
극단적인 좌익 교수 정해구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국정원 그 발전위원회 그 위원장 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국정원을 그냥 갈기갈기 해체시켜버리고, 뭐 소위 말하는 국가 기밀, 최고급 비밀이 들어있는 그 메인 서버까지 다 열어가지고 그냥 국정원을 작살낸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말 뭐 아주 뭐 그냥 좌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주 훌륭하게 그 대업을 완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지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에 앉히고, 그 위원회는 모조리 좌파들로 다 채워버렸어요. 무슨 로스쿨 교수뿐만 아니라 뭐 어디 뭐 변호사 뭐 해가지고 완전 좌파 일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거로 말하면 개헌위원회입니다. 개헌위원회. 그래가지고 다음 달 13일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20일 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황당무계하게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9개월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당신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무슨 목표로 이렇게까지 해왔느냐를 정리하는 그 빅피처를 한번 그려보면,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채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탈색시켜버리자. 네. 두 번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제2의 북한화, 북한의 종속 국가화를 만들자. 그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 네. 그 최종 그 종착역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집권하기 전에 문재인 씨가 김대중 대통령 그 추도식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한 그 6.15 선언, 거기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때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 뭐냐? 개헌입니다. 개헌. 자, 개헌을 왜 하느냐? 북한에는 김일성 헌법이 있죠. 헌법 이름이 김일성 헌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촛불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문재인 촛불 헌법. 그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표현을 갖고서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자유를 속 시원하게 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걸 모르니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과연 어떤 헌법이 되게 하느냐. 문재인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이제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반을 깔아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좌파 정권이 계속 집권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도록 이런 헌법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지금 헌법은 뭐냐? 이것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만든 헌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1987년 헌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건 보수 우파 헌법인 거죠. 이것을 갈아치워버리자, 뜯어 고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렇다면 우리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의병으로 나서야 하는 거죠. 의병. 그 의병으로 나서는 것밖에 다른 무슨 수단과 방법이 있겠습니까?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굴러간다 해도 우리는 의병으로 나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카메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